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대항마라고 하면서 김경률 이 비대위원을 소개해서 당내 논란이 일어났었는데요. 시스템 공천이 아닌 낙하산 공천이다, 사천이다, 이런 당내 반발도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김성동 전 국민의힘 마포을 당협위원장 모셔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참 이번에 뉴스의 중심에 서시게 됐습니다. 본의 아니게 그런 격이 됐습니다. 예. 사실 이게 이제 신년 인사회 자리에서 네.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축제의 네. 한 뭐 장이라고 할 수도 있고 네. 많은 분들이 그 자리에서 서로 인사도 하고 덕담도 건네는 자리였는데 네, 맞습니다. 위원장님도 그때 사실은 그러면은- 뭐 좋은 마음으로 참석하셨을 것 같아요. 당연합니다. 맨 앞줄에 있었고요. 네. 또 여기가 이제 그 거구장이라는 곳이 마포 선거구는 갑입니다만은 아, 마포 저희 선거구 마포을하고 경계입니다. 그래서 예. 우리 당원들 그또 지방 의원들 다 즐겁다기보다 설레는 마음으로 같이 설레는 마음으로 신년 오랜만에 인사회. 오랜만에 여러분들 만난다고 하고 예. 그래서 이 덕담을 주고받고 서로 하하호호 웃으면서 악수 나누고 네. 이렇게 인사할 자리였는데 네. 혹시 네. 그 현장에서 네. 저녁 김새를 못 느끼셨어요? 그러니까요. 뭐 그 뒤에도 알려졌습니다만 전혀 아무도 낌새도 못 챘고요. 네. 네. 저 역시 뭐 언질 일체 받은 게 없고 음. 만약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면 그 참석 여부도 제가 고려를 했을 텐데 네, 아까 말씀처럼 그렇게 뭐 전혀 모르는 가운데 네. 네, 이거 어떤 신년 할애다 이러고만 갔죠.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화면을 보시듯이 네. 한동훈 위원장이 김경률 비대위원을 소개하면서 같이 네. 손을 흔들고 네. 그랬는데 네. 그 당시 뭐 심경이 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솔직히 말하면 기가 찼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과연 뭔가. 그리고 이제 저는 늘 정치인 이전에 뭐 사람이 되란 말을 선배들로부터 수없이 들어왔는데 그 어떤 뭐 기본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신년 그 이 자리에 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지지자들 또 동료 당협위원장 이 자리에서 바로 전날 시스템 공천 강조했던 당이 저런 모습 보이는 거 보고 우선은 참담했고요. 네. 또 개인적으로도 참 그 비참할 정도로 만감이 참 교차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바로 뭐 행사장으로 밖으로 나오시지 않고 네. 계속 계셨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는 저는 격을 지켜야겠다. 그래도 비대위원장이 비상한 시기에 당 책임 맡고 있는 사람이 말씀하니까 네. 그 인사말까지 듣고 나오는 게 예의다 해서 있었죠. 지지자들이 뭐 제 옆에 와서 막 나가자고 굉장히 그랬었어요. 예. 그런 뜻이었습니다. 굉장히 네. 뭐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참 일각이 여삼추라고 네, 그런 마음이었죠. 네. 예. 그 자리를 지키다가 나오셨고 사실 한동훈 위원장이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중요한 네. 이 도전하는 네. 그런 지역이고 네. 당내 절차를 당연히 거칠 거다.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뭐 손을 흔들고 네. 같이 뭐 인사도 했지만 네. 전략 공천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병 주고 약 주는 거라고 보죠. 만약에 몰랐다면 너무 정치 상황, 당에 있던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해서 모른다는 자인이고요. 네, 그리고 이게 다른 신문 보도기관들이 보도했지 않습니까? 김경률 위원이 마포울에 나온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네. 거의 정청래 대항마로 김경률 이러고 단정적으로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뭐라고 하건 이게 뭐 아주 공천자를 짚는 거나 마찬가지의 지명 형식이었지. 지명 네, 형식이다. 이걸 뭐 다시 절차를 밟기 위해서 이거는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어떤 첨언이고 변명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뭐 위원장님이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도 만나고 네. 당원들도 만나고 계실 텐데 네. 좀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뭐 아무래도 저희 지지자 중심으로 만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굉장히 놀라죠. 경악하고 충격적입니다. 왜 아. 그러냐면 이 지역이 사실은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 국정을 다루지만 지역의 대표자로서 지역민의 대변인이기도 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거론되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적어도 그 지역의 현안, 지역 주민의 숨결, 지역 주민의 어떤 요구 이런 걸 알고 있는 사람 정도에서 이렇게 거명이 됐다면 모르는데 이건 마포구민 입장에서 보면 뜬금없는 거거든요. 그럼 뭐 지명 한 비대위원장께서 지명만 하면 여기는 박수치고 통과시켜 줬는 됩니까? 그런 면에서의 충격, 네. 또 그런 면에서의 굉장히 그 아쉬운 유감 이런 게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 전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지지자분들은 상당히 격앙돼 있다. 아마 그 지지자면서 제가 좀 겸손하게 말한 거고요. 상식적인 주민은 그 이야기를 꼭 아마 그 느낌을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 내가 마음대로 보낼 수 있다. 뭐 그렇게도 네. 보여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죠. 네, 음. 그렇게 보여지죠. 네. 지금 보면 한동훈 위원장은 어쨌든 시스템 공천을 할 거다라고 수습을 하려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김경률 비대위원도 네. 뭐 사실은 이른 시일 내에 한번 찾아뵙고 싶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뭐 미안한 감정 뭐 드러낸 듯한 그런 모습도 봤는데 네. 좀 연락이 오거나 찾아왔습니까? 네, 저도 그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보도 통해 보고 또 뭐 김경률 위원장한테 한번 뭐 기자들께서 말씀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토요일 날 저녁에 문자는 하나 보냈더라고요. 문자 왔어요? 네, 네. 굉장히 드라이한 문자라고 저는 봤고요. 뭐 네. 거야 뭐 하여튼 뭐 일정이 바빠 그런지 뭐 다른 문제가 많아 그런지 하여튼 문자로 이렇게 그 뜻을 표했다 이렇게 보는데 네. 저로서는 그것도 참 안타깝습니다. 아하 네, 네. 문자로 뭐 미안하다, 뭐 사과한다 네, 이런 미안, 뜻인가요? 네, 미안하다. 뭐 근간에 한번 찾아뵙겠다 이 정도입니다. 네. 근데 그게 벌써 지난 수요일이니까 네. 네, 뭐 그건 이제 주가 바뀌고 있죠. 네. 그렇네요. 한 네. 5일 정도 네. 지나고 있는데 네. 아직 찾아오진 않았다. 네, 제가 뭐 송구스럽습니다. 잠깐 기회를 주시면 엎드려 네. 절박기식의 사과는 필요 없고요. 네. 네, 이제 그 정도 뜻을 표했으면 김경률 위원장도 본인 일에 충실하시면 되겠습니다. 아하. 네, 네. 그 문자 단문은 보내셨어요? 그냥 제가 뭐 단문할 필요가 없는 문자여서 내용 자체가. 네, 그래서 뭐 저는 그냥 뭐 잘 그분 뜻을 이렇게 들은 걸로 생각했습니다. 네. 네. 한동훈 위원장 사실은 뭐 지는 선거가 의미가 있냐 네. 이렇게도 네, 한 네. 위원장이 뭐 얘기를 네, 네. 한 걸로 지금 알려주고 있는데 네. 이런 발언도 좀 어떻게 들고 계십니까? 굉장히 서운하죠. 예. 그리고 어떤 면에서 인격 모독입니다. 네, 어떻게 그 한 위원장이 그런 평가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천 절차가 있고 심사를 거치고 여러 번 출마한 사람은 이렇게 핸디캡도 주고 이런 시스템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뭐 명예는 명예죠. 그러나 자리 욕심으로 견디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험지 심지어 어떤 분은 사지라고 하는데 네. 거기서 정말 당의 일원으로서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 거기서 뭐하냐 이런 말도 들어가면서 정말 저 선거 치르고 그래도 당의 어떤 입지를 지켜나가면서 그동안에 고생해온 싸워본 그런 그 사람에게 뭐 마치 뭐 하찮게 여기고 네. 뭐 이렇게 그동안에 그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동안의 시간을 폄훼하는 듯한 그런 말씀으로 들릴 수가 있어서 네. 저는 굉장히 사려 입지 못한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네. 당원들 네. 또 당협위원장들 네. 좀 서운할 수밖에 없는 발언이다. 네. 이렇게 보고 지금 계시는군요. 네, 저는 뭐 그거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당협위원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당협위원장이 생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 같은 네. 경우에도 죄송합니다만 저희 마포을이 한국 정치의 병폐인 아주 이념 대립적인 진영 정치, 또 그 어떤 포퓰리즘, 네. 또 어떤 국회의원에 대한 격이 늘 제기되는 그런 부분. 그래서 여기서의 승리가 한국 정치의 새로운 희망의 그 씨앗을 또 희망의 어떤 그 틈을 여는 그런 계기가 될 거다는 소망을 가지고 어려운 데서도 버텨오고 해왔기 때문에 이것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또 그동안의 그 노고를 완전히 그냥 폄하시키는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전국 당협위원장 일괄 사퇴가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네. 제가 소개해드릴 때도 전 마포울 당협위원장 이렇게 했는데 이 일괄 사퇴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뭐 이건 그럴 수 있습니다. 도전하는 정치 신인은 그럴 수가 있는데 때가 문제죠. 때가. 네, 시기가 또 전례가 그렇다고 하니까 전례도 그럴 겁니다.
그러나 이게 17일 날 이런 일이 있고 18일 날 일괄 사퇴를 그것도 이제 그 저 당의 양해 문자가 오기를 일일이 좀 여쭤봐야 되는데 네. 그럴 시간이 없어서 당원 당규 따라서 시도장한테 시도당 위원장께 묻는 걸로 생략했다. 죄송하다는 식의 문자예요. 그러니까 졸속하게 급히 이루어졌다는 걸로밖에 볼 수가 없고 예. 그런 부분에서 마치 당협위원장이 잘못하면 걸림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반영된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죠. 네. 시기가 네. 딱 그 그 일이. 다음 날이고 또 갑자기 그날 비대위 열어서 네. 갑자기 그렇게 이제 이랬으니까 예를 들면 민주당이나 이런 데도 그런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가 정해져 있어요. 후보 등록과 동시에 뭐 한다든가 뭐 공심위 신청 서류를 내는 것과 동시에 그렇다든가 이게 있는데 이거는 전격적으로 이루어져서요. 아마 좀 그런 뒷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 하필이면 이 시기에 네.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 네. 이런 지적이시고, 그러니까 이게 딱 이제 마포일만 그렇다 그러면 네. 뭐 왜 그럴까 또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네. 개항을 해서도 네. 원희룡 전 장관이 네. 또 이제 한동훈 장관의 뭐 선택을 받은 것처럼 네. 또 그런 그림이 연출됐단 말이죠. 네. 네. 이것도 예사롭게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지금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전반적으로 당의 위원장들이 긴장하고 있고 음,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반발하고 있고 네. 또 어떤 분들은 이게 그 김성동만의 일이 아니다. 이게 언제 뭐 제2의 그 김성동이 될지 모른다. 이 언론 같은 데 보면 그게 사실일 겁니다. 그날도 지금 눈길을 통해서 네. 그런 동정 어린 눈빛을 좀 봤어요. 느꼈거든요. 그래요? 예.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동훈 위원장 시스템 공천을 계속 얘기하고 있고, 네. 아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시스템 공천은 되니까. 네, 네. 뭐 그동안 언론에서 또 많은 여론이 걱정해왔던 것은 아니 결국 용액관, 검액관들이 오는 그러니까 네. 칼질이 있을 거다라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네.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니까 좀 안심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또 이제 한 비대위원장이 갖고 계신 이미지가 있으니까 네. 그래도 원칙과 어떤 절차에 음. 그런 공정성과 이런 거는 갖춰 나갈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죠. 기대를 했는데 지금 이 김성동 전 위원장이 겪은 거로 보면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네, 네. 그런 의심이 생긴다는 거죠. 네, 뒤에 이제 되짚어서 이제 네. 오늘 이렇게 계속 한 위원장께서 그동안 말씀하신 게 나오더라고요. 네. 정신없어서 못 봤습니다. 그 말씀도 하시더만요. 공천은 본인이 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나와 공관위원장이 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당 대표가 됐건 비대위원장이 됐건 나와 공관위원장이 하는 겁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공천 관계는 공관위원회에 맡겼기 때문에 네. 가장 중립적, 심지어 나로부터도 독립적이다. 아하. 본인들의 의논에서 이렇게 훌륭한 후보를 절차에 맞게 뽑으면 나는 그거를 이렇게 지켜주는 사람이다. 이런 소리는 이런 그런 발언은 들었지. 나 이렇게 나와 누가 하는 공천이다 이런 말씀 못 들었는데 네. 뭐 지금 되짚어 보니까 거기에 함축적 의미가 있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보시면 나올 겁니다. 저도 화면으로 봤으니까요. 그래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의 바로만 봤을 때는 네. 이게 과연 시스템 공천 네.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네.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주말 사이 터진 그 뉴스, 네. 한동훈 위원장을 향한 사퇴 네. 목소리가 지금 대통령실에서 나왔다. 예. 이관섭 뭐 비서실장이 전달했다. 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고, 물론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그걸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당부에 개입 안 한다 네.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한동훈 위원장은 나는 사퇴 안 한다. 네. 선민후사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사퇴할 뜻이 없다 그러고, 네. 국민의힘 당 상황만 놓고 보자면 네.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좀 흔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어떻게 이 상황 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뭐 제가 정확히 알겠습니까? 저희도 보도 보고 뭐 이렇게 두런두런 뭐 그런 뭐 죄송합니다만 그런 수준의 생각입니다만은 저는 이 총선을 바로 이제 80일 앞두고 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가슴 아프고 우려되는 상황이다. 네, 그런 거 느끼고요. 또 하나 저는 비상대책위원회 내진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이 비상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 대책 마련하라고 돼 있는 건데 그렇죠. 스스로 비상을
비상 상황을 야기시키는 것은 이유야 어떻든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말씀드린 공천 과정, 언행, 발언 굉장히 더 좀 조심스러워지고 네. 또 현장에 있는 당원들로부터 자꾸 이런 그 의견도 진솔한 의견도 들으려고 하는 그런 그 겸손한 마음가짐, 그런 신중한 태도를 가다듬는 그런 계기로 어쨌든 삼아야 된다. 네. 지금 비대위원이면서 경선에 출마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런 여러 가지 물론 뭐 외부의 개입이 있다 없다 이걸 제가 알 길도 없지만 하여튼 이걸 계기로 해서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에 대한 그런 자성은 꼭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지금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그러니까 보도가 되고 있는 그 네. 요인 중에 뭐 하나는 네. 이번 공천 관련된 잡음, 네. 이걸 계속 지적을 하고 있으니까 네. 이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건데 한동훈 위원장님이 또 따로 연락을 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습니까? 아니, 뭐 한 위원장님이 저한테 연락한 적은 없고요. 어. 또 뭐 좀 괴념치 않습니다. 네, 아. 뭐 당사자도 연락이 그렇게 문자 문자 한번 주고 통해 오고 있으니까요. 했는데 네. 연락은 아직 없다. 네, 네.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저도 약간 그 빨리 당의 안정을 되찾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비대위원장부터 이걸 계기로 해서 네. 빨리 비상한 상황에 또 본인을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렇게 정치 전면에 나서게 된 그 배경을 생각해서 정말 자기 포지션을 속히 찾아주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당이 비상 상황이라서 비대위로 전환이 됐고, 그러니까 네. 비대위가 국민들이 네. 봤을 때 당이 변화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제대로 역할을 네.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보고 있는데 네. 일단은 지금 당 내부에 또 이렇게 네. 분란이 일어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네.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고, 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일각에서는 한동훈 위원장하고 김경률 비대위원의 뭐 사퇴도 불가피해 보인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만큼 엄중하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사안 자체가 네. 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 뭐 거기에 대한 말할 입장에 있지가 않지요. 또 위치도 그렇고요. 그거는 이제 그 뭐 이런 이야기를 거론하는 지도부들이 서로 네. 이제 속 깊은 이야기를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다만 지금 이 선거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이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태들 네. 이게 선거에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건 아하. 틀림없습니다. 제발 정치 그 선거를 준비해오고 일선에 나서려고 하고 있는 후보 희망자들한테 네. 지도부가 적어도 좀 득이 되는 행동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음. 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작기 페이스, 욕심 버리는 게 필요한데 네. 저 조금 제가 볼 때는 비대위원장의 스케줄이나 이런 게 너무 그냥 이렇게 가속도가 붙어서 나가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그랬습니다. 네. 네. 그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셈인데 그래도 김경률 이제 비대위원이 만약에 이제 마포에 계속 이제 나오게 네. 된다면 네. 뭐 결국 경선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공관위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심의가 있습니다. 네, 심의를 있지만. 거쳐서 전제 공관위의 심의에 따라야죠. 그리고 그건 당의 절차니까요. 네.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거는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전략 공천은 아니라고 한다고 하는데 네. 이게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전략 공천 아닌 전략 공천이라고 보기 때문이죠. 아. 네, 이걸 우리가 무슨 모든 대통령 후보를 뽑는다, 당 대표를 뽑는다 할 때도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이거 갖고 설왕설래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거기에 자꾸 쫓아가게 돼 있어요. 도리 없이 정치 조직의 그 어떤 생리상. 네. 네, 그런 점에서 마치 선생님이 시험 치르면서 선다형 시험 치르면서 1번하고 2번이 있는데 2번이 조금 내가 선호하는 이렇게 이래 버리면 이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입장은 뭐가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네. 그런 점이 정말 가슴 아픕니다. 그게 또 마포을이라는 게 굉장히 가슴 아프고요. 네. 그러니까 이 전략 공천 아니라고 하지만 네. 이미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이 김경률 위원의 손을 네. 잡아서 네. 들어올렸기 때문에 네.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네. 전략 공천이 전략 공천이 될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 이렇게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겨내고 반드시 이제
극복해 나가자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이 과정 자체를 볼 때는 네. 이걸 굳이 뭐 그런 뜻이 있었다 전략 공천 아니라고 하는 건 강변이지. 네, 그 객관적인 의미에서는 본인들은 억울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억울하다면 정치의 생리를 너무 모른 거고, 아. 네, 굉장히 무책임한 그런 행동이었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경률 비대위원은 이제 현역 의원이 거기에 이제 없고 그래서 그걸 보고 네, 뭐 비었다 네, 이렇게 얘기 자기가 한동훈 네. 위원장한테 얘기했다 이렇게 또 나중에 해명을 하던데. 글쎄 제가 말꼬리 잡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은 저 김 비대위원장이 제대로 보셨으면 저 말고도 2명 등록한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 이미요. 아. 그러니까 그분들은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좀 본인이 그만큼 소홀했다는 말씀이고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네. 마포라는 지역에 그래도 한 뭐 선거구 인구로만 치면 20만 계신 그곳에 이렇게 도전을 하면서 그런 기초조사조차 이렇게 즉흥적으로 또 저 부실하게 됐다는 점은 본인이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오랫동안 정치 상황을 보면서 취재를 해왔는데 그러시죠. 네. 당 지도부가 그것도 이제 비대위가 네. 이렇게 좀 혼란스럽고 네. 그리고 뭔가 어수선한 건 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아, 그러십니까? 우리 예. 위원장님도 사실은 정치 오래 하셨으니까 네, 보고 오셨을 텐데 또 어떤 네. 생각이 드세요 지금? 정말 왜 이렇게 됐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선거라는 건 정말 그 4년에 한 번 중요한 의회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 선출의 아주 정치로 그럼요. 보면 빅 이벤트 아닙니까? 네. 이 어떻게 보면 선거를 위해서 정당이 존재한다는 말들도 하십니다만 이런 대사를 앞두고 지금 이런 내부 혼란이 있다는 거는 정말 가슴 아픕니다. 하루속히 빨리 수습을 해서 정리를 해서 정말 전력을 다해 국민의 신임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럼 만약 이제 한동훈 비대위가 사실은 네. 이 사퇴 압력도 받고 있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고 네. 한동훈 위원장은 자리를 지키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네. 의원들이 뭐 한동훈 위원장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런 판단해서 뭐 네. 의총이나 이런 걸 거쳐가지고 한동훈 위원장이 물러나게 된다. 네. 또 새로운 비대위가 또 오게 된다. 네. 이런 상황도 예상할 수가 있는데 네. 이거는 후보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당협위원장 입장에서. 뭐 그거는 당에 여러 또 저 이제 중진들도 계시고 하니까 양식 있는 방향으로 잘 결정이 되겠죠. 그러나 네. 제가 말씀 올리는 거는 현장에 뛰고 있는 평범한 당협위원장이나 후보자들은 네. 굉장히 곤혹스러울 겁니다. 그런 경험 많이 느꼈습니다. 특히 그 수도권이나 이런 선거에 있어서는 이 이른바 이 바람이라고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네, 네. 이 유권자들께서 상당히 그런 거 잘 알고 계세요. 뭐 수도권만이겠습니까? 영남 뭐 호남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당이 이렇게 내부 혼란 겪고 중심 못 잡고 이러면 결국에 그 신임을 주고 싶었던 유권자들께서 상당히 주저주저할 겁니다. 또 실제로 그런 걸 겪었었고요. 예. 그럼 만약에 네.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선다, 비대위가 들어선다, 그러면 뭔가 이제 정치 경험이 있고 네. 좀 그동안 많이 정치에 대해서 알아왔던 사람이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박영카님 제가 그런 말 어떻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제가. 네, 저도 지금 네. 예, 그래서 그래요. 그 대답은 네, 감사히 한동훈 듣고. 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정치를 처음 하다 보니까 네. 이런 프로세스나 네. 아니면 여기 지역에 있는 정치 하시던 분들 네. 지금 하고 있는 고군분투하고 있는 사람들의 심정을 잘 모른다. 네. 이런 얘기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지금,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 앵커님 말씀대로 이번 상황에 있어서 제가 제일 아쉬운 것도 그겁니다. 그리고 비대위원장을 모시는 주변에 적어도 그날 마포에 갈 때 우리 김경률 비대위원 예.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적어도 이 지역에 지금 이렇게 누가 와 있고 누가 출마 준비하고 있고 뭐 이런 기초 말씀을 해야 될 거 그렇네요. 아니에요. 네. 네. 근데 그거를 모르고 비대위원장이 그냥 오셔서 그런 행동을 하도록 만들었다면 비대위원장도 비대위원장입니다만 그분 뭐 정치에 들어온 지 얼마 됩니까? 사실 당협위원장이 어떤 거고 뭐가 어떤 거고 이런 데 대한 이해가 부족하실 수 있는데 네. 주변에 계신 분들이 그런 충분한 그런 그 말씀도 드리고 이래서 빨리 중심을 잡도록 해드렸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마음 아프죠. 네.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 전국을 한동훈 위원장이 돌아다니면서 네. 뭐 지금 팔도 사나이라는 수식어도 네. 한동훈 위원장이 언론 통해서 받고 있던데 네, 네. 그 지역에 뭐 센 정치인이 누구냐 그래서 그걸 어떻게 내 손으로 좀 무너뜨리겠느냐 뭐 네. 그런 이벤트적 관점에서 네. 일정을 진행했다 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는. 네네. 저는 그 저 앵커님 저
허락해 주시면 한번 네, 저는 네. 그거 선거가 어느 사람 좀 눈에 안 찬다. 뭐 고깝게 군다. 저걸 이번에 잡는 계기로 누굴 아, 이거는 아닙니다. 정치의 어떤 면에서 정말 음. 그 실력과 진정성과 다음에 거기에 대한 국민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 이러고 가야지. 네. 누굴 놓으면 저 사람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아. 누가 이러면 더 센 저격수 같아. 이러고 가면은요. 제가 마포을에서 늘 느끼는 거지만 마포구민이 희생양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요? 정치가 그렇게 되면 전장터입니까 여기가? 아, 네, 그래 그 인식 자체부터가 네. 그래서 시스템을 만들고 그래서 공관위를 만들고 그래서 면접하고 저도 죄송합니다 자꾸 떨어졌다고 하는데 네. 다 저 경선으로 됐어요. 아. 네, 후보가 그냥 지명으로 된 거 아닙니다. 그렇군요. 첫 번째 현역 있다 당의 유고 상태가 돼 들어간 거 외에는 네. 뭐 죄송합니다만 17% 24%다 경선 통해서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데 자꾸 저는 이제 마포의 뭐 주민 또 그런 걸 좋게 보는 분도 계시겠습니다. 주민 입장에서는 네. 이런 식으로 뭐 또 마포뿐만 아니라 음. 선거를 그런 어떤 교체로 또 여기서 잠깐 말씀 올리면 네. 이게 그랜드 디베이트가 좀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왜 한국 정치가 이러냐? 제도적 문제가 없느냐? 선거제도 아니면 공천제도 아니면 이것과 연관된 계약 문제 뭐 이런 걸 다뤄야 되는데 맨날 선거 앞두고 이러는 게 누구를 이러려면 이 사람이 좋겠지? 아. 누굴 신인이라고 영입해 볼까? 그런 분들이 다 4년 뒤에는 교체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디 당에 이런 정치를 오래 하신 분들, 네. 당에 새로 또 정치에 기대를 받고 들어오는 분들이 이런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좀 더 그 역점도 두시고 네, 생각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우리 정치가 이제 바뀌어야 된다. 네, 정치 네.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 이른바 자객 공천을 통해서 네. 상대방을 어떻게 뭐 죽이는 정치 네. 뭐 이런 쪽으로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아니요, 그것도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적 말씀 계셨던 대로 마포에 올 때는 아무개를 잡으려면 이런 거에 함몰되니까 함몰되니까. 네, 정말 살펴야 될 것 국민 중심 하면서 국민이 아니라 네. 머릿속에는 아무개 하는 거가 더 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그 점이 이런 상황을 낳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 뭐 공관위가 뭐 여러 가지 퍼센테이지를 네. 두고 네. 이제 뭐 경선 대상자 정하고 네. 뭐 이렇게 할 거예요. 네, 할 네. 텐데 공관위를 통해 만약에 김경률 비대위원이 네. 전략 공천된다. 네. 뭐 그런 상황도 좀 가정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가정이니까요. 그러나 제가 가장 눈여겨 보는 거는 네. 정말 사실 공관위도 당혹스러울 수가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발표한 다음 날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네. 그러나 그것이 정말 공명정대하다면 당인으로서 따라야겠죠. 음. 그러나 만약 이것이 의미 없는 그런 경선으로 그런 그 전략 공천 쪽으로 간다면 네. 그건 뭐 저도 정치인으로서 심각하게 네, 제 스스로를 많이 살펴봐야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 만약에 경선이 결정이 된다면 네. 김경률 비대위원하고 네. 경선을 하실 겁니까? 네. 이제 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앵커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네. 네, 지금까지는 뭐 해보자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는 현역 선거에 나왔던 핸디캡이 있기 때문에 네. 그게 굉장히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각오로 나가고 있었는데, 근데 이거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현 비대위원이고 비대위원장이 어쨌든 응원단장 비슷하게 돼 있는 상황에 이 경선 이런 거기 때문에 네.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언제나 노력하기는 정당한 길, 당당한 길, 마포구민과 또 우리 당원들이 원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겠다는 각오는 가지고 있습니다. 마포을 주민들을 네. 위한 정치 네. 그걸 위해서 따져보고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네. 말씀하고 계신 건데 그럼 뭐 김경률 비대위원 만나보신 적 없는 거죠? 네, 만나본 적 뭐 없습니다. 문자 한번 받은 네, 그거밖에 없는 거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 할수록 이게 어떻게 이렇게 조정이 안 됐을까? 이 당내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네. 마포를 누구 당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사실은 백그라운드로 다 이제 보게 되는데 참 이게 아직까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네. 기본적으로. 네, 그러니까 뭐
앵커님 보시기에도 그러는데 당원들이나 제 음. 입장에서 보면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해명이라고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네. 하, 네. 해명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신년 인사에서도 네. 위원장님은 그 앞에서 거구장 그 앞에서 네. 인사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당원들하고 아이, 다 그럼요. 인사하시면서. 반갑게 인사했죠. 오랜만에도 만났고요. 예. 또 이제 선거 상황이니까 다 긴장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주 그 우정 있는 이런 교류를 나눴는데 그러니까 옆에 앉아 있는 위원장들도 당황했던 것 같아요. 또 아. 보기가 굉장히 미안해하고 네, 그런 그렇죠.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김성동 위원장의 네. 문제라고 지금 불거져 있지만은 네, 또 누가 또 이 그럼요. 똑같은 상황에 처할지 모르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아, 오히려 이 다른 그러니까 현역이 아니까 민주당 센 의원들이 있는 지역구에 있는 음, 후보들은 네. 떨릴 것 같아요. 또 누가. 네, 뭐 이거는 누가 올지? 죄송합니다만은 예. 그 저 상대방의 그거에 관계없이 난 예. 똑같습니다. 네. 아. 네, 우리 저 박 기자님 워낙에 이제 그 오랫동안 그 정치부 활동하셨으니까 네. 선거 때 되면 전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뭐 이른바 밖에서 볼 때 납작업들이잖아요. 네. 아. 그런 상황에 이제 이런 일이 비려지니까 아예 말로 듣던 게 이제 시작되나 보다 이런 느낌이 들죠. 그래요. 음. 그러니까 제가 좀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아쉽다라고 하는 부분. 네.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그러니까 사실 제가 예전에 뭐 한나라당부터 쭉 네. 보아오면 네. 당내에 그래도 여러 가지 다양한 목소리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국민의힘을 들여다보면 글쎄요. 뭐 좋게 보면은 단일 대우로 간다 이런 것도 네. 있겠지만 당내 다양한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건 이건 너무 다이내믹한 요소가 사라졌다. 네. 어떻게 보면 뭐 세게 얘기를 한다면 네. 좀 죽어 있는 그런 네. 정당의 모습이 아니냐 네. 이런 비판도 받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동감입니다. 저는 이제 어. 원외에 있기 때문에 원내보다도 참 답답했죠. 답답하시죠? 네, 그리고 이게 역동적으로 당이 이렇게 그 움직여져 왔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는데 완전히 뭐 지금은 그런 평가를 받을 정도가 돼버렸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걸 뭐 원내에 계시니까 더 답답하실 것 같고 네. 원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선거를 열심히 준비해 왔는데 네.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참 네. 그렇게, 이걸 이런 얘기를 또 방송에서 저희가 할 줄은 몰랐어요. 이렇게 네. 그럼요. 그 현장에 있는 당사자가 있는데 네. 누구 네. 손을 들어준다? 네. 저도 이런 주제로 이 프로그램에 나오게 될지는 몰랐고요. 그러니까 네, 여튼 그 우리 특히 이제 우리 당이 네. 결국에는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나. 이거는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이야기거든요. 네. 그래도 당의 기본적인 그런 그 절차가 있고 뭐 이게 다 있는데 이걸 좀 일시에 그것도 특별한 그 서로 축하를 나누는 자리에서 이런 해프닝이 벌어지고 네. 또 이게 뉴스거리가 돼서 많이 회자되고 또 그 이후에 뒷수습 과정도 매끄럽지 않고 네. 네, 이런 상황에서 또 자꾸 이 일이 이제 불거지고 커지니까 이게 참 그 안타깝죠. 네네.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 뭐 면담이 성사가 되거나 네. 만날 기회가 있다면 어떤 말씀을 좀 해주고 싶으세요? 저는 제가 만약 말씀드리고 만나면 안정을 찾아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 싶어요. 네. 안정 이게 찾아라. 정말 총선 국면이고 총선 80일 남았지만 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니까 정말 집권당의 비대위원장 내지는 당 대표격은 어떤 면에 정말 나라의 정치에 그 앞날에 아주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네. 자꾸 그냥 그 현장을 이렇게 다니면서 이런 것도 좋지만 아, 숙고하는 시간을 갖고 네. 페이스 조절도 하고 네, 그런 생각하고 싶고요. 우리가 국민 뜻을 받들고 국민을 존중한다 이런 말씀 많이들 하시는데 국민 존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한 국민인 우리 당원들 네. 또 그 당원의 어떤 면에서 그 앞장서 있다는 지역 당협위원장들 이분들도 좀 존중해주고 네. 그분들의 목소리에도 목소리도 경청해주고 눈길이라도 한 번 더 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 네. 그러니까 고언을 드리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자꾸 지금 뭐 저 비대위원장을 전면으로만 내세우고 자꾸 뭐 이렇게 그 행사 가서 뭐 인사하고 손 흔들고만 다니게 하고 이게 저는 맞지는 않다고 봅니다. 네. 사실은 뭐 기자들도 하는 얘기가 이거 뭐 대선 주자 전국 순회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저도 그런 느낌을 음, 좀 받았거든요. 그렇게 네. 하면 안 된다. 네, 당을 위해서는 그렇게 네, 하면 안 네, 된다. 네. 지금 죄송합니다만 네. 그 지금 현재로서야 비대위원장이 그래서 앞장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당원들의 여망과 기대
애로 이렇게 서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는 정말 좀 그 책임이 막중하다는 거를 절감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손 흔들고 사진 찍고 셀카 찍고 뭐 네. 이렇게 하는 것보다 네. 이 자리를 딱 잡고 네. 안정을 찾고 네. 정말 당을 위해서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자, 이거 근데 제가 궁금한 거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네. 지금 개혁신당이 네. 창당을 했죠. 네. 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이 공천 시즌이 되면은 많은 정치인들이 네. 보수 정치인들이 개혁신당을 옮겨갈 수도 있다. 네. 네. 뭐 공천 과정도 진행이 될 테니까. 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도 네. 향후 상황에 따라서 네. 뭔가 좀 결단을 내릴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좀 그런 또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뭐 분명히 말씀드릴 수 예. 있는데 그렇지 않을 거고요. 네, 예. 저는 이 당을 아마 요새 들어오신 분들보다 훨씬 더 많이 이 보수 세력, 보수 정당 지켜오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거는 뭐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앞으로도 절대 그렇지 않을 거고 네. 또 개혁신당 입장에서도 그럴 거예요. 아마 그분 거기 계신 분들이 개혁한다고 당 만드시고 그 뜻이 그렇기 때문에 이삭 죽기 시에게 이런 거는 많이 본인들이 또 조심하시지 않으실까 이런 네. 생각하면서 뭐 저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뭐 이제 주말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네. 이 사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이것도 저희가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게 또 쇼다, 뭐 네. 약속대로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네. 또 한편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또 경로한 거 아니냐 네. 네. 이런 얘기도 있고. 네. 우리 저 박영석께서 모르시면 저는 더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현장에서 뛰고 있는 네. 국민의힘 네.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네. 입장에서는 하루속히 이제 그렇게 수습이 돼야 되고요. 네. 또 비대위원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비대위원장입니다. 음. 그리고 저희가 요즘 그렇게 최고의 당의 최대 목적은 뭐냐? 윤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입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의회 다수당 점하고 윤 대통령이 여러 가지 내세운 공약 이것을 충실히 국민 앞에 지켜나갈 수 있는 의회 구조 만들자는 겁니다. 그거를 분명히 명심해서 네. 비대위원장이 됐건 누가 됐건 그게 저희들한테 주어진 아하. 저는 시대적인 과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 임하는 기본 자세 그걸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걸 되돌아보고 음. 비대위원장한테 원하는 그런 기대가 뭔가도 다시 한번 성찰하고 아. 당원들의 여망을 잘 받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네. 사실 이제 위원장님이 이 말씀을 조곤조곤 이렇게 예, 중저음으로 하시지만 제가 들어보니까 한동훈 위원장을 향한 네. 뭐 어떻게 보면 강한 뭐 발언, 네. 뭐 회초리를 들고 네. 뭐 정말 고언을 하는 네. 그게 좀 느껴집니다. 저는 그러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네, 같아요. 네. 저는 그거 그렇게 받아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충심입니다. 예. 이런 말씀 누구 듣기도 하겠습니다만 네. 정말 그리고 또 우리 비대위가 잘 돼야 저희 당도 사는 거니까 예. 네, 그런 마음이 아마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네,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를 좀 많이들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되고 네. 그게 국민의 입장에서는 네. 총선을 잘 치를 수 있는 길이다. 네. 지금까지 보여준 것들, 뭐 네. 전국을 돌면서 그렇게 네. 세레머니 하는 걸로 네. 비대위원장 역할을 다하는 게 아니다. 네. 그 말씀을 계속 이제 하시고 본인이 계십니다. 본인이 하실 말씀도 계시겠죠. 그러나 음, 보여지기엔 그렇게 자칫 보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정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음. 예. 알겠습니다. 김경률 비대위원과 언제쯤 만나게 될지 이것도 너무나 궁금한데. 무슨 말입니다. 뭐 저는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만 괴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 김경률 위원장이 이제 의사 표시를 했으면 저도 알 만큼은 알고요. 네, 그 뭐 만나고 안 만나는 건 이제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네, 네. 여하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으면 김 비대위원도 기본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아주 이 원점에서 시작을 해야 되고 겸손해 뭐 물론 겸손하신 분이겠지만 네, 겸손해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겸손해야 된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저희가 뉴스의 이제 중심에 있는 김성동 위원장을 만나서 당의 이제 비대위 문제, 네. 또 경선 문제 여러 가지 나아갈 방향들 네. 말씀을 좀 나눠봤는데요.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지고 네. 네, 네. 말씀을 충분히 들었으니까 네. 제가 위원장님의 말씀을 듣고 아마 이 방송을 또 국민의힘 네. 뭐 지도부 쪽이나 아니면 네. 당원들도 많이 보고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당이 어떻게 나가야 될지 고민은 네. 많이 할 것 같고 자, 뭐 오늘 말씀 너무나 잘 들었지만 그래도 못다한 말씀이나 하고 싶은 네. 말씀 있다면 네. 저희 시청자분들께 좀 해주십시오. 네, 우선 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또 말이라도 해야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이런 게 뭐 그런 의미에서 기회를 주신 게 정말 감사합니다. 정치하는 사람 또 이번 일을 겪은 사람으로서 네, 마지막으로 한다면 저는 꼭 이겨낼 거다. 왜 이겨내냐? 이거보다도 더한 역경과 시련을 이제 딛고 쭉 걸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풍파 반드시 그 이겨내서 좀 더 좋은 소식, 좋은 결과 가지고 다시 불러주시면 이렇게 그 여러 시청자들 뵙는 기회가 있지 않겠나. 한마디 말씀드리면 꼭 이겨내겠다는 네. 그런 말씀입니다. 네. 꼭 이겨내겠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천 상황이나 당내 상황 또 여쭤볼 게 있으면 네, 네. 다시 한번 연락을 또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위원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성동 마포울 전 당협위원장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